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19번째 강의 문장의 5형식의 4형식 제2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문장의 4형식 공부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일단 4형식의 문장은 우리가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때 간접 목적어는 을을이 아니라 에게죠, 에게라고 해석을 하고 직접 목적어는 을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간접 목적어는 우리가 보통 사람을 표현한다라고 했었고요. 항상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보통 사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직접 당하는 대상이 직접 목적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목적어니까 둘 다 품사는 목적어의 품사가 뭐였죠? 품사는 당연히 명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앞에서는 우리가 문장을 끊어보면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찾아봤는데, 이제는 문장을 보고 언스크램블을 하면서 해석본을 보고 언스크램블을 하면서 한번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엄마는 우리에게 주스를 주었다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은는 이가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맘이 당연히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주었다, 다로 끝나니까 당연히 gave가 뭐가 되겠어요?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에게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gave us가 되겠고, 그리고 엄마가 우리에게 준 것은 뭐예요? 당연히 some juice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다라는 수여동사였습니다. 수여동사. 그쵸? 우리 수여동사가 사형식에서 쓰이는 동사의 이름이었는데, 무언가를 주는 행위를 하는 동사, 수여동사라고 얘기했었죠. 엄마가 준 것은 첫 번째 우리를 주었다, 두 번째 주스를 주었다. 엄마는 우리에게 주스를 준 게 되겠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그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he가 앞에 나가줘야 될 거고요. 자, 보여주었다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he showed 과거형이니까 우리 일이 붙이고 s는 생략을 합니다. s 안 붙이는 거예요. 자, 그는 보여줬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에게라는 뜻을 가진 us가 간접 목적으로 쓰이고 a big picture이 직접 목적으로 쓰이겠죠.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커다란 사진이니까요. 3번입니다. 자, 그는 그들에게 쿠키를 가져다 주었다. 아, 나는 그들에게 쿠키를 가져다 주었다. 일단은 나는이니까 I고요. 가져다 주었다 라는 동사 brought을 우리가 동사로 써야 되겠네요. brought. I brought. 뭐를 주었어요? 아, 그들에게 주었대요. 그치? I brought them. 뭐를요? A cookie. 그러면 the cookies가 당연히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자, 내가 가져다 준 것은 뭐니까 쿠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어렵지 않죠? 자, 4번입니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스프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 엄마는 자,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my mom이 주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들어 주었다. 만들어 주다. made가 돼줘야 되겠죠.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러면 me가 들어가 줘야 될 거고 엄마가 만든 것은 숲이었죠. 5번 볼게요. 그녀는 나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 자, 그녀는 she가 되겠고요. 그쵸? 주었습니다. 동사 gave를 써주고 나에게 me가 그대로 내려와 주면 되겠네. She gave me. 그녀는 나에게 주었다. 뭐를 주었습니까? A birthday gift. 자, 그러면 생일 선물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치?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4형식과 3형식의 문장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3형식의 문장과 4형식. 자, I gave her a letter 이라고 하면은, 자, 얘는 주어고 동사고, 나는 그녀에게, 얘는 간접 목적어겠네요. 뭐뭐에게 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리고 letter,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내가 준 것은 편지니까요. 이거는 4형식의 문장인 거고, 자, 누구누구에게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4형식의 문장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근데 이 4형식의 문장을 우리가 3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건데, 어떻게 바꾸냐면, 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우리가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문장이네요. 다른 문장이네.
선생님이 그래도 한번 써볼까? 자, 그러면 I 주어는 그대로 내려오고 동사도 그대로 내려올게요. I gave. 자, 나는 주었습니다. 뭐를 주었어요? A letter. 자, 그러면 이게 짧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죠. I gave a letter. 자, 나는 편지를 주었습니다. 자, 굉장히 직관적인 문장으로 변했죠. 동사를 직접적으로 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동사 바로 뒤쪽으로 나왔어요. 나는 편지를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주었대. 그치? 그러면 그녀가 뒤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I gave a letter her 이라고 하면은 문장이 어색하죠. 왜냐면은 앞 가운데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데 이때 쓰이는 전치사는 우리가 to가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전치사 to를 붙이는지 어떠한 종류의 전치사를 붙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I gave a gift to her. 자, 그러면 나는 선물 하나를 그녀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gift와 to her이 있는데 전치사 to가 들어가 있고요. gift 자체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에 얘는 직접 목적어가 돼줘야 되겠지. 직접 목적어가 돼주는데 이 뒤에 뭐가 붙었다?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가 붙어 있는 거죠. 간접 목적어.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 전치사에다 간접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 자체가 대명사잖아요. 그쵸? 대명사.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대명사는 사실 명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전명구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전명구는 또 다른 말로 수식어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수식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문장이니까 얘를 지워도 되겠죠. 그러면은 I gave a gift. 나는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은 얘는 몇 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몇 형식 문장? 즉 3형식의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즉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직접 한 행위, 우리 직접 목적어를, 그치?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뭐를 씁니까? 3형식의 문장을 씁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한번 더 훑어보고 갈 건데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꾸기. 자,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쓰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는 간접 목적어의 위치가 뒤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의 위치가 반대로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요 사이에 우리는 to, for, of 전치사 셋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칙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주고 그 사이에 뭘 써준다? 우리는 전치사를 써주면 3형식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3형식이 되냐? 왜냐하면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자, 전치사 to, for, of의 간접 목적어까지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전명구가 되는 거잖아요. 전명구 우리 카운팅 한다고 했니 안 했니? 전명구는 우리 카운팅 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전치사 to를 필요로 하는 동사, 전치사 for를 필요로 하는 동사, 전치사 of를 필요로 하는 동사, 동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러한 동사들을 쓸 때는 우리가 해당 전치사 to, for, of를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동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일단은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sk 정도만 우리가 외워볼게요. ask는 전치사 of를 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 이건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to랑 for은 동사의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걸 쓰냐? 일단은 선생님은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서 발견해낸 좀 외우기 쉽게 만들어낸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 자, 일단은 bill입니다. bill. 그리고 매, 쿡, 추, 바게트, 빵입니다. 매국주, 바게트, 빵. 자, 이게 뭐냐면 이건 좀 상황극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나는 외국인이에요. 자, 외국인인데 내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빌이에요, 빌. 자, 그래서 빌이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친구가 불렀어. 야, 빌, hey, Bill,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 이렇게 불렀는데 빌이 여러분들 연예인 이국주가 있어요. 연예인 이국주. 자, 그러면 이국주라는 그 분이
바게트 빵집을 연 거예요. 바게트 빵.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자, 이국주가 바게트 빵집을 열어서 나 거기 바게트 빵집에 갈 거야. 근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발음이 어눌하잖아. 그래서 이국주 바게트 빵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음 실수가 중간에 살짝 생긴 거죠. 그래서 이국주를 매국주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빌 어디가? 라고 했을 때 빌 매국주 바게트 빵집 가.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하나 입혀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빌은 뭐냐면 build입니다. build. 그리고 man은 make죠. cook은 cook이고요. choose는 choose입니다. bu는 buy고 get은 get이에요. do는 do고요. 빵은 find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build, make, cook, choose, buy, get, do, find 여기 쓰여 있는 요 동사들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자, 제일 많이 쓰이는 동사들을 좀 추려봤고요. 요 동사들은 우리가 전치사 for를 씁니다. 자, 이해되나요? 자, build, 매국주, 바게트 빵은 전치사 for를 쓰고요. ask는 전치사 over를 쓴다. 그치? 그 나머지는 뭐 쓰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to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밑에 거를 한번 보면서 문제를 좀 추가적으로 더 해볼게요. 자, 사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I teach her English. 자, 그러면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I teach 그대로 내려오고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어떻게 해라? 바꿔주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English 그대로 내려올게요. I teach English. 자, 나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자,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그녀에게 가르쳐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to her이 돼줘야 되는데, 자, 일단 동사 보고 갑시다. 자, 동사 teach죠. 자, 동사 teach인데, 매국주 바게트 빵에 teach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make, cook, choose, buy, get, do, find입니다. 그쵸? 자,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make, cook, choose, buy, get, do, find. 자, 얘네들 뭐라고? 얘네들 우리 전치사 for 쓴다고요. 근데 여기에 teach 있니 없니? 여기 teach 없죠. 그럼 뭐 쓰면 돼요? 여기 teach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to를 쓰면 되겠죠. 자, 다음 거 볼까요?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일단은 자, 그는 샀습니다. 그의 여동생에게 책 한 권을 사주었대요. 자, 그러면은 he bought. 그는 샀습니다가 되겠죠. 그는 샀습니다.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위치 서로 바꿔줄게요. He bought a book이 되겠죠. 그는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여동생에게 책 한 권을 사준 거가 되겠죠. 그치? 그럼 동사를 볼까요? 동사는 bought입니다. bought은 뭐의 과거형이에요? 얘는 buy의 과거형이죠. 자, 그러면 매국주 바게트 빵에 buy 있나요? buy 있네요. 그쵸? buy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있는 전치사는 뭘 써줘야 돼? for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쵸? for. 그래서 삼형식 문장을 바꾸면은 he bought a book for his sister가 되겠고요. 우리가 for his sister 이렇게까지를 보면은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전명구가 되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전명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우리가 카운트를 한다 안 한다? 얘는 수식어 카운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아있는 삼형식의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도 보겠습니다. I asked him a question. 자, 나는 질문했습니다. 그에게 나는 물었습니다. 그에게 질문 하나를 물었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써보면은 I asked는 그대로 내려와 주고요. 그렇지? 그리고 a question 그리고 him 위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I asked a question 하면은 나는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동사가 ask잖아요. 전치사 뭐 써줘야 돼요? 전치사는 ask에만 쓰이는 전치사 of를 써줘야 되겠죠. 그쵸? 자, 4번 보겠습니다. He told us an interesting story. 자,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interesting한 스토리를, 자,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he told, 그는 말했습니다.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부터 먼저 와줘야 되겠지? 자, 직접 목적어 그대로 내려와 볼까요? 자, 그럼 he told an interesting story. 자, 그러면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치? us가 돼야 되잖아요. 그 us가 뒤쪽으로 넘어오고 전치사 가운데 전치사 써줘야 되는데 동사 볼까요? 동사는 told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매국주 바게트 빵에 텔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줘야 돼? 나머지 to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자, I will send you some snacks. 내가 너에게 간식을 몇 개 좀 보내줄게. 간식 좀 보내줄게. 이렇게 돼 있죠. 자, will send. 자, I will은 I will을 줄여서 쓴 거죠. 자, 그러면 동사는 뭐가 되겠니? 동사는 will send가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 나오고요. will send 그대로 내려와 주고요. 그 다음에 some snack,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주고 you가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동사를 봅니다. send죠. 자, 그러면 매국주 바게트빵 make, cook, choose, buy, get, find. 자, 여기에 우리 send 있나요? 없나요? send 없네요. 그럼 뭐 넣어주면 된다고? to 넣어달라고요. 그쵸? 왜? make, cook, choose, buy, get, find. 매국주 바게트빵은 for만 쓰기 때문에 ask는 of를 쓰고요. 자, 다음 거 I gave my cat tuna can. 자, 그러면 나는 주었습니다. 나의 고양이에게 튜나 캔을 주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 그대로 내려오고 동사 내려오고요. 그리고 튜나 캔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럼 나는 참치캔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 목적어 뒤쪽으로 빠지면 되겠죠? My cat. 그러면 give라는 동사를 썼네요. make, cook, choose, buy, get, find. 자, 여기 give 없죠? 그럼 뭐가 돼줘야 돼요? to가 돼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나는 참치캔을 나의 고양이에게 주었다. 요때 to my cat 자체가 뭐가 된다? 얘는 전면구가 된다. 왜? to가 모이니까 얘가 전치사이고 my cat이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카운트한다 안 한다? 얘는 카운트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예요? I gave my tuna can까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만 남아있는 삼형식의 문장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7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My father bought me a mobile phone입니다. 자, 우리 아빠는 사주었습니다. 나에게 모바일 폰. 모바일 폰이라는 거는 휴대전화죠. 휴대전화. 모바일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주어 my father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동사 but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리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서 a mobile phone을 써주고 그리고 간접 목적어 me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전치사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동사는 but이죠. 그치? make, cook, choose, buy, get, find 에 buy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but은 여기 오프타가 스펠링 미스테이크가 있네요. 자, but이죠. HT. 자, 매국주 바게트 빵에 but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써주는 게 맞다? 여기에는 for를 써주는 게 맞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 for me 자체가 뭐가 된다? 전면구가 되고 카운팅을 한다 안 한다? 카운팅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아있는 몇 형식? 3형식의 문장이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4형식을 3형식으로까지도 만들어 봤습니다. 4형식을 3형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주어, 동사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쵸? 그리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주고 이 사이에 전치사 to, for, of를 쓴다. 이때 to, for, of 쓸 때 어떻게 to, for, of를 구분을 하냐? 어떻게 구분하냐? 이걸로 구분한다. 빌 매국주 바게트빵. 그쵸? 요거 여러분 다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직접 문제 풀 때 좀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ask랑 inquire 같은 것들은 뭘 쓴다? of를 쓴다. 요 정도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알고만 있어도 문제 푸는데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보다가 궁금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